제가 예전에 되게 가난했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진짜 안 해본 거 없이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용접만 배워도 한 달에 200-300 번다 뭐 옛날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저 용접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그 가난의 끄트머리와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몸 쓰는 일도 많이 하고 하면서 항상 다짐했던 게 뭐냐면 머리를 쓰는 일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몸 쓰는 일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효율이라는 게 머리 쓰는 직업이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거를 확인하게 되면서 소득도 더 많고 그래서 아마도 머리 쓰는 일 쪽으로 좀 가는 게 어떤가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다른 결론을 내리신 분들도 저는 존중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제 나이 또래 되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제 말이 맞다고 다 하실 겁니다. 솔직히 머리를 쓰는 일과 몸 쓰는 일 둘 중에 어떤 걸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머리를 쓰는 일을 더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제 저희 학원 데스크를 주문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기사님이 오셨는데 그 기사님이 혼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리면서 이제 커피도 좀 사다 드리고 했는데 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배송을 오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없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외부에서 인부분들을 불러서 작업을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커피도 좀 사다 드리고 식사도 좀 대접해 드리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몇만 원 차이에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이제 대충 할 것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커피 사다 드리고 음료 사다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 예전에 제 경험상으로 그래요. 무조건적으로 뭐 맞다 이런 것보다는 경험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술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직업들을 하고 있을 때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직업 말고요. 이렇게 몸 쓰는 직업들을 하고 있을 때 현장에 나가면 굉장히 제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조금 부자 동네에 가시면 이제 이런 것들도 대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저한테 이제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가난한 동네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거칠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기분 안 좋게 대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제가 경험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저도 되게 가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 제가 월세 30만 원짜리 집에 살았고요. 반지하라고 하기에도 뭐한 90% 지하 집에 살았습니다. 왜 수몰되면 큰일 나는 집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도 안 계셨고 하다 보니까 뭐 어느 때는 보증금도 안 돌려주려고요. 그 한 200, 300대는 보증금도 안 돌려주려고 하는 그 집에서 살았고요. 지금은 재개발돼서 없어졌어요. 그게 수원역 근처에 있는 사창가 그런 동네에서 제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죠. 보상금도 못 받고 집주인한테 쫓겨났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랄까요. 제가 가난해봐서 아는데요. 그 당시에 제 마인드도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가난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가난함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가난한 마인드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때 그 가난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대 때 그 가난함, 20대 때 그 가난함, 그리고 부모님이라는 어떤 든든한 백도 없던 상황에서 보면 이 가난함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월 소득 한 130, 100만 원 뭐 이렇게 벌었던 상황에서 어떻게든 저축을 해서 집에 또 생활비도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서 그 당시에 제 형제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생활을 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보면은 가난함이라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간 티끌 모아 더 큰 티끌을 만드는 한이 있어도 그 더 큰 티끌이 훨씬 더 낫더라. 이런 개념으로 전 가서 먹을 것도 아끼고 옷도 되게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아끼는 방법 뭐가 있을까? 내가 멋있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운동을 이제 막노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몸 쓰는 일을 할 때 운동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거 나는 헬스 온 거야. 나는 돈 받고 헬스 안 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조금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몸이 그 당시엔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막 근육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머리 쓰는 직업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운 좋게 이제 학원 강사라는 알바 자리를 처음 얻게 돼서 이 직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 쓰는 일도 병행하면서 했죠. 왜냐면 짬짬이 시간이 남을 땐 이제 몸 쓰는 일도 하면서 기술도 좀 배워놓고 왜냐면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도 언제 쓸 줄 모르는 도구 같은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기술을 천시하거든요. 약간
천시 문화가 좀 굉장히 강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돈을 벌려면 굉장히 다양한 걸 할 줄 아는 게 훨씬 더 유리하더라. 근데 다양한 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기술은 경험하면 되는 거고 지식은 공부하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기술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제가 알바로든 일을 하면 되는 문제여서 쉬는 날도 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 쉬는 날에는 또 그런 일도 하고 이거는 사업적으로 가능하겠는데 나 혼자 차려도 되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사업화하고 그걸로 돈도 벌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거죠. 그때는 놀거나 다른 짓을 하는 것보다 저한테는 지금 가장 괴롭고 힘든 게 뭐냐면 그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 같은 삶.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는 동네가 이제 원체 제가 주거비를 굉장히 낮게 주고 있기 때문에 사는 동네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슈퍼마켓에 와서 막 싸우는 거야. 뭐 고구마를 사 먹었는데 이게 밤고구마가 아니더라. 단맛이 안 나더라. 그래서 슈퍼마켓에 와서 막 싸우는 거야.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남은 거 갖고 오시면 환불 해드릴게 그랬는데 그 슈퍼마켓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먹어서 없대요. 제가 이런 거를 너무 빈번하게 많이 봤거든요. 그 뭐 장발장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냐면 장발장이 훔친 빵이라는 개념이 엄청 커요. 그게 그 예전에 그 빵이라는 존재는요 지금 쌀 한 가마니를 훔친 거와 지금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현재에 있는 개념하고 똑같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제가 언더도그마라 그래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은 착할 것이다. 부자는 나쁠 것이다. 이런 마인드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뭐 가난한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보시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가난한데 마음은 또 부자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말고 그냥 마음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 그냥 저 사람들 왜 저딴 식으로 살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제가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게 좀 조심을 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제 말을 또 와전시켜서 네가 봤냐? 너가 그렇게 일반화를 시키는 게 맞냐라고 하는데 제가 까놓고 말씀드리는데 거기다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가난해 봤어요? 가난해 보셨냐고. 부모 없이 수중에 빚만 있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고 소설 쓰실 거면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난함이라는 건요 마치 쥐덫 끈끈이에 붙은 쥐처럼 옴싹달싹 못하게 합니다. 거기다 빚까지 있으면요 그거 갚느냐고. 제가 빚진 것도 아닌 빚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셨냐고. 하루하루 생존에만 몰두하면서 살아보셨냐고. 제가 옷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것만 아셔야 돼요. 가난한 거는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꾸준하게만 노력하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건 가능합니다. 그게 언젠지는 몰라도. 근데 그거를 사회적 구조, 우리같이 자본주의 사회가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주진 않지만 적어도 아예 안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준다. 그러면 이따만큼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하기 싫고 사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사회를 바꿀 만큼의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없으니까 가난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난한 거는요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돈을 버는 행위를 하려고 용을 써야 되고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만든다는 말에 어떤 분은 티끌 모아 티끌이다. 그래도 더 큰 티끌이겠지. 그 더 큰 티끌을 그나마 돌멩이처럼 만드는 게 여러분이 가난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가난하면 죽었다 깨나도 그 가난이라는 굴레 안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낸 10,000원, 20,000원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받는 서비스는 그거보다 더 과하게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야.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불을 안 해. 아이들이 지불해야 될 건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 스승에 대한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시키는 거에 대해서 따라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뜻대로 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생각은 없고 조금만 하고 싶어. 대충 시키는 거 이 정도면 했잖아. 어떤 새끼는 와가지고 저한테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야 그렇게 설득해서 요만큼 한 걸 갖고 시키는 대로 안 한 게 뭐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너는 진짜 마음이 개 그진 거야 진짜. 야 몇 번을 얘기해야 말을 들어. 챗 GPT도 임마
한 번 얘기하면 한 번에 알아들어. 유료화 버전은. 와, 너는 근데 챗 GPT보다 한 달 용돈 더 많이 받잖아.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어, 이 새끼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정말로 모든 게 남의 탓이 돼요. 그리고 모든 게 사회 탓이 되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노력을 하라 그러면 대충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왜? 지가 괴로웠으니까. 나는 조금만 괴로워도 굉장히 귀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한 거 대비 어차피 조금밖에 안 주거든요, 세상은. 그러니까 결과가 개판으로 나오면 아, 의미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의미 없어. 그러니까 네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미친 듯이 노력해도 겨우 될까 말까. 남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오버해서 해도, 제가 말했잖아요. 저 가난 벗어나는데 17년 걸렸다고. 제가 10대 말부터 시작됐던 저의 가난이 17년이 걸려서 겨우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근데 가난하고 알바하고 일하고 저는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하게 여겼어요. 10대 때 우리가 기술을 배우든 아니면 지식을 배우든 이런 식으로 계속 내 재산을 쌓아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20대 때 돼서 이제 가난한 상태에서 이제 차근차근 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수익으로 내가 학습한 그 지식들과 아니면 기술에 대해서 이걸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하는 게 20대 때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20대 때 이렇게 쌓아 올린 것들을 꾸준하게 계속 한다면 사실상 가난하게 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또 이분법적으로 가난한 반대는 부자. 아, 진짜 빡통가리들은 세상이 그렇게 딱 나눠진다고 생각하니? 불연속적인 것 같아?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양자화돼 있다고 하거든요. 딱 끊어져 있다고? 세상은 연속적이야. 가난하다는 범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지만 이게 언제 느껴지냐면 우리가 20대 때 가난한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바꾸는 작업을 이제 할 거니까. 근데 20대 때 반지하 원룸에 살아. 근데 40대 이때 가서 60대 이때 가서 반지하 원룸에 살아. 끔찍하지 않니 얘들아?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새끼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도 더럽게 안 하고요, 또 지가 해야 될, 그러니까 지금부터 쌓아나가야 될 거를 왜 이런 걸 내가 해야 되냐고 거꾸로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부터 틀어주는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제가 정치에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혐오스러워서 제가 해당 대학생의 영상을 한번 틀어줄게요. 이거 보고 과연 본인도 여기에 동감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가난한 새끼는요, 너는 끝까지 이 생에선 가난함을 먼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때는 최대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네가 그렇게 당연하게 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가난함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게 될 겁니다. 힘들다는 이야기에는 항상 알바를 하라는 대답이 들려옵니다. 누군가에겐 명품을 사기 위해, 친구와 좀 더 놀기 위해 하는 알바가 저에게는 그 자체로 생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알바를 할 시간에 하고 싶은 다른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대학생이면 알바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까? 어른들은 늘 말씀하십니다. 제 나이 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한다고요. 이런 저에게 너 알바 안 해도 괜찮아. 생계는 내가 보장해 줄 테니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것이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후보는 정책과 공약을 통해 청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것이 제가 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